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IRA는 트래디셔널 IRA라는 걸로 셋업을 하기 때문에 예. TIRA 혹은 뭐 트래디셔널 IRA 혹은 그냥 IRA를 선택해 주시고 컨트리뷰션, 즉 돈을 넣으시면 그게 바로 IRA 어카운트로 셋업이 되는 거죠. 저는 IRA를 알게 되고 이게 하게 된 경우가 저한테 드럼 레슨 받으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선생님 이런 좋은 게 있습니다. 이거 하세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IRA라는 그 개념 자체를 몰라서 그냥 네. 펀드 상품처럼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저는 이제 그분이 이거를 사면 된다라는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다른 고민 없이 이제 어찌 보면 그 산 것도 있긴 한데 뭐 팀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사람들마다 또 상황과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일반인들이 그냥 IRA를 시작한다고 하면 혼자 그냥 해가지고 하면 안 되겠네요. 재정 전문가나 아니면 회계사님하고 좀 상담을 많이 하고 시작을 하는 게 좋겠네요. 네. 뭐 물론 자기 성향은 본인이 제일 잘 알지만 대부분 어떠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지를 많이 모르세요. 네, 예를 들어서 펀드라 그래도 펀드에도 특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특성들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상담을 해보실 필요는 있으시죠. 내 성향이 펀드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내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있는 펀드가 어떤 성향이다. 뭐 그쵸. 이게 그 그로스 펀드다, 상품의 타겟 성향을 펀드다. 알아야겠네. 예. 예. 그거를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뭐 주로 회계사님보다는 저희 같은 재정 상담 하시는 분들이 잘 아시겠죠. 왜냐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텍스 시즌이 되면 많은 회계사분들과 일을 해요. 회계사님들이 주로 연락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제 손님 IRA 넣어야 되는데 만나서 해결해 주세요. 네, 왜냐하면 회계사님들의 그 가장 고민 중에 하나가 손님한테 추천을 해서 IRA를 넣으셨어요. 근데 몇 년 뒤에 봤더니 IRA에 대한 돈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회계사님을 블레임하세요. 그럼 안 되는 건데. 그럼 뭐 그분 탓은 아니긴 하죠. 그렇죠. 근데 예. 회계사님이 넣으라 그래서 넣었더니 돈이 떨어졌어요. 그 왜 나 돈이 손해봤냐 이렇게 되는 떨어졌으니까. 거죠.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회계사님 분들께서도 잘못하면 손님과의 신뢰가 깨질 수 있는 예. 그런 것 때문에 대부분 회계사님들은 팀 씨가 욕 안 먹게 안 떨어지는 걸로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많이들 연락들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거는 본인이 IRA를 넣으셔야 된다라고 회계사님한테 어드바이즈를 받으셨으면 본인의 성향, 그런 다음에 본인이 선택하는 프로덕트의 특성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몇 년 뒤에 빈정이 상하는 일이 없어집니다. 그럼 IRA에 대한 제한 사항은 어떤 게 있나요?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드린 Early Withdrawal Penalty, 예. 59.5세 전에 뽑아 쓰시면 Early Withdrawal Penalty를 내신다. 물론 예. 팬데믹 상황에서는 웨이브가 돼 있지만 예. 그거 한 가지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RMD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요구되는 최소한의 인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원래 2019년까지는 70세 반, 아까 얼리 위드로울 페널티를 면제받는 거는 59.5세 반 이후였고요. 예. 70세 반 전에 RMD,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최소 인출 규정, 내 IRA 펀드에서 IRS가 정해준 최소 인출 규정 금액이 있어요. 70세 반 전에 뽑아 쓰시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페널티를 내는데 2020년도부터 Secure Act라는 법안이 통과됐어요. Secure Act에 의해서 RMD 규정이 72세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Secure Act의 취지는 평균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일을 하시는 연령이 점점 더 뒤로 가세요. 나는 70세가 넘어서도 일을 할 건데 내가 일을 하는 도중에도 RMD를 지켜야 되는가? 에 대한 고민들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Secure Act에 의해서 72세 이후부터 뽑으시면 됩니다. 라고 RMD에 대한 나이가 변경되었습니다. 정리해서 IRA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세 가지를 따져본다면 첫 번째, 제가 키워드로 말씀드릴게요. 59.5세, 59.5세 전에 사용을 하시면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인 Early Withdrawal Penalty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RMD, 72세 이전에 뽑아쓰기 시작을 하셔야 RMD 페널티를 내지 않게 되십니다. 그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한 사항은 생각보다 뭐 많지는 않네요. 일단은 예. IRA라는 룰 자체가 텍스 룰이다 보니까 예. 그냥 넣으면 소득공제, 나중에 뽑았을 때 소득 형태로 뽑아쓰게 되고 세금 룰을 붙이는 것뿐이에요. 아까 처음에 제가 이
펜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50% 세일이라고 한 예, 것처럼 그냥 그것들만 지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IRA에 대해서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단 중요하게 생각하실 거는 어떤 프로덕트를 쓸 거냐. 예, 그거에 따라서 돈이 왔다 갔다 거리니까 IRA는 내가 세금에 대한 걸로 생각을 하시고 프로덕트를 어떤 거를 선택을 하셔서 내 자산을 불리고 지킬 거냐를 음, 더 깊게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그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그러면 IRA는 어떤 분들한테 필요한가요? 그러니까 회계사님들이 네. IRA 저희 셋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라는 이제 추천을 받으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물론 IRA라는 것 자체가 내 자산을 불리는 예, 거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IRA의 첫 번째 펑션을 생각해 보시면 예, 소득 공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다. 예, 401k는 안 되겠죠. 인컴이 조금 높으셔서 부부 합쳐서 14,000불 정도 내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내야 되는 세금이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가장 효과적이신 분들은 텍스 브라켓에 걸려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IRA를 넣기 전에는 세금을 3,000불을 내셔야 되는데 IRA를 넣고 나면 2,000불만 넣으셔도 된다. 음, 라고 한다면 굳이 세금을 합법적인 방법인데 더 내셔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많이 내면 좋은 거지만요. 그렇죠. 예, 네, 내가 내 은퇴를 위해서 14,000불 혹은 12,000불 정도를 저축을 해놓고 세금을 합법적으로 1,000불 줄일 수 있다. 그러면은 굳이 안 하셔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나중에 그럼 이제 이거를 뽑아 쓸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그 네. 돈을 뽑았으면 그때 세금을 내는 건가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12,000불을 컨트리뷰션을 하셨다라고 가정을 하죠. 예, 부부 합쳐서 10년 뒤가 됐습니다. 제가 예, 은퇴를 할 때가 됐어요. 그때 제 평균 인컴은 5만 불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저는 소득세를 5만 불에 대한 소득세를 내겠죠. 예, 택서블 그렇죠. 인컴이 5만 불이라고 가정을 할 때 예, 물론 거기에서 자녀분들이 있으시다거나 그러면은 뭐 각종 디덕션 아이템이 있겠지만 그거 다 제하고 택서블 인컴이 5만 불이라고 할 때 5만 불로는 조금 부족해. 한 달에 5천 불은 써야 되겠어. IRA에서 만 불만 뽑자라고 예, 결정을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내가 뽑는 만 불이 내 인컴에 와서 붙습니다. 예. IRA에서 만 불을 인출했기 때문에 6만 불이 저는 되겠네요. 6만 불에 대한 음, 택서블 인컴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음, 많이 뽑으면 그만큼 많아질 거고요. 적게 예, 뽑으면 적어질 텐데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제 손님들 중에 낭패를 보셨던 것 중에 하나가 401k나 403b를 갖고 계시다가 나중에 IRA로 옮겨오셨어요. 롤오버를 해오셔서 은퇴하실 때쯤에 IRA에 한 50만 불 정도를 모아두신 분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시면 나 이렇게 큰 집 필요 없어. 조그만 콘도 하나 해서 우리 영감이라고 꼭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영감이랑 그냥 둘이 편하게 페이몰 없이 살 거야 라고 하셔서 30만 불을 뽑아서 조그만 콘도를 구입하셨어요. 그러면은 페이먼은 없어지겠죠. 페이도 그렇죠. 오빠 하신 거니까. 예, 근데 갑자기 다음 연도에 세금 비리 45만 불이 날아왔어요. 예, 그분의 기존 인컴이 15만 불 정도 되셨거든요. 은퇴하시기 직전에. 예, 그런데 30만 불을 IRA에서 뽑으셨지 않습니까? 예, 그럼 30만 불을 뽑았으니까 30만 불이 인컴에 붙는 거예요. 아, 15만 그렇죠, 더하기 그렇죠. 예, 30만. 갑자기 그래서 45만. 인컴이 갑자기 3배가 됐네. 그렇죠. 그렇게 예, 되다 보니까 거의 20만 불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셔야 되는데 20만 불을 IRA에서 뽑아서 다시 세금으로 내실 수는 없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왜냐면은 그럼 20만 불이 또 세금으로 책정이 될 테니까요. 소득으로. 예,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지금, 리파이를 하시면서 몰개지를 내셨어요. 아이고, 네. 그러니까 IRA를 뽑아 쓰실 때는 본인의 세금이 어떻게 될 건지를 회계사님과 꼭 상의해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물론 IRA뿐만 아니라 갖고 계시는 같은 텍스 섹션에 있는 401k라든가 뭐 403b, 457, 뭐 카페테리아 플랜, 뭐 디파인 베네핏 플랜 굉장히 많죠. 예, IRA를 비롯한 텍스를 뒤로 미루는 D4 예, 하는 섹션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사용을 하실 때 그만큼을 인컴으로 잡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음, 대한 거를 꼭 염두해 두시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맨 처음에 얘기했을 때 IRA를 셋업을 한다는 거는 네,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지금 들은 바로 느끼기에 현재 세금 내지 않은 거를 미래에 세금을 내게 된다는 건데 네, 어떻게 생각하면 똑같은 거 아닌가요? 똑같을 수도 있고 예, 세율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예. 지금 세율이 낮은데 나중 세율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낭패를 보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대신에 돈을 뽑아 쓰는 거는 제가 컨트롤을 하실 수 있으세요. 쉽게 음. 말해서 이 대장님께서 지금 돈을 버시는 소득은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좋은 건데 그 세율 컨트롤이 안 되신다는 거죠. 예. 근데 IRA에 넣으시면 내가 나중에 조금씩만 뽑아 쓴다고 한다면 낮은 세율에 뽑아 쓰실 수 있겠죠. 세율에 음. 대한 컨트롤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음. IRA라는 게 장점만 있는 건 아니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59.5세 전에 뽑아 쓰실 수 없이 장기적으로 묶인다는 것과 많은 분들이 말씀하실 때 지금 소득공제 받고 나중에 내가 내면은 조삼모사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나중에 내가 돈을 뽑았을 때 내 소득세를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인컴이 높은 게 아니라면 만약에 맞아요. 소득공제가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굳이 내가 있는 돈을 59.5세 전까지 묵혀야 될 이유가 없고 그렇죠. 네, 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내가 소득공제가 필요 없으면 나중에 차라리 세금을 안 내고 쓸 수 있는 Roth 코드들, Roth IRA라든가 그런 쪽에 넣으시는 게 오히려 더 맞으실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음. 네, Roth에 대한 것들은 제가 나중에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예. 그냥 트래디셔널 IRA는 소득공제를 받고 나중에 세금을 낸다. Roth 코드를 쓰는 IRA, Roth IRA는 내가 소득공제를 안 받고 나중에 안 낸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세금 내는 상황에 따라서 IRA가 맞을지, Roth가 맞을지는 회계사님이랑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죠. 아, 지금 네, 딱 이해가 됐어요. 네. 그러면은 시청자분들도 좀 음. 쉽게 접근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일단 대장님이 이해를 하셨다면. 일단 네. 제가 편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네네네. 시청자분들이 이해하는 게 또 달라지겠죠? 예, 네네. 일단 잘 해보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질문을 좀 해보고 싶은 게, 네. 그럼 만약에 내가 뭐 한 60대 중반쯤 됐다. 네. 그때 IRA를 시작을 해도 괜찮은 건가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그 네네. RMD가 있다 그랬는데, 네. 어찌 보면은 이게 연도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 그리고 59.5세부터 이걸 뽑아 쓸 수 있는데, 근데 네. 내가 예를 들어 60대 초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네. 돈을 넣었어요. 네. 그러면 그거 바로 그냥 내가 필요할 때 또 뽑아 쓸 수 있는 것인지. 그렇죠. 뽑아 쓸 수 있겠지만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항상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59.5세 예, IRA restriction이죠. 그거는 가능하세요. 예, 근데 프로덕에 대한 restriction도 같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CD를 예를 들어볼게요. CD는 1년 안에 뽑아 쓰시면 뭐 은행마다 다르겠지만 별도의 페널티가 있진 않지만 뭐 몇 달치 이자를 안 준다라든가 그런 룰들이 있잖아요. 제가 59.5세가 딱 돼서 IRA를 넣었다가 60세 반을 한 달 남기고 돈을 쓰셔야 돼요. 그러면은 IRA CD를 쓰시겠죠? 예. 그럼 59.5세 룰은 걸릴까요? 안 걸리지 않아요. 걸리니까, 예, 네, 안 걸리죠. 대신에 CD가 1년이 안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CD restriction은 걸리겠죠. 그럼 음, 이자를 하나도 못 받을 수 있겠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돈을 뽑아 쓸 수 있는 조건은 되지만 상품에 네, 따라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리스트릭션 항상 두 가지를 다 생각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인슈런스 컴퍼니에 있는 어뉴이티들은 안정적으로 이자를 주긴 하지만 뭐 3년에서 5년, 길게는 10년까지도 묶는다라는 리스트릭션이 있고 CD도 몇 년짜리 CD를 셋업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몇 년 동안 묶는다라는 음, 그렇게 묶이는 규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입을 하실 때 음, 꼼꼼히 체크를 하시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음, 물론 59.5세에 IRA를 셋업해도 됩니까? 됩니다. 소득공제를 받는 장점이 있으니까. 그런 음, 다음 72세 전에 뽑아 쓰기까지는 거의 12년 가까이 되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 그렇죠. 높여도 상관없죠. 그런 음, 다음에 RMD 규정 전에만 인출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60세가 되셨던 65세가 되셨던 내 소득을 줄이기 위해서 IRA를 컨트리뷰션 하시겠다? 전혀 문제될 게 없죠. 근데 음, 물론 IRA를 캐치어 프레이즈가 돼서 부부 두 명이 넣으셔서 7,000불씩 14,000불을 넣으셨다. 뭐 그게 몇 년 뒤에 큰 돈이 되진 않겠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IRA를 사용하시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나이가 60세 정도 되셨다. 저 아는 분들 중에는 IRA 뭐 14,000불 소득공제 그건 받으나 마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인컴이 많으시니까. 그런 분들은 뭐 그분들의 인컴 상황에 따라서 IRA보다는 Defined Benefit 플랜을 셋업을 한다라든가 예, Defined Contribution 플랜을 셋업을 한다라든가 IRA보다 더 많이 넣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셋업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한테 맞는 거 찾아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세요. 그렇네요. 이게 뭐 사람들이 IRA 좋다 좋다 뭐 이러는데 그냥 좋다라고 그냥 따라가는 것보다 이게 나한테 맞는 건지를 정확하게 알아야겠네요. 일단은 나한테 정말 필요한 건지, 나한테 맞는 상품인지, IRA가 만약에 나한테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나한테 맞는 상품을 찾으시는 게 또 중요하겠죠. 알겠습니다. 팀 씨 설명한 게 잘 이해가 된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너무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 좀 네, 생각보다 또 길어졌어요. 이 편집하는데도 네, 힘들어질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IRA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혹시 또 더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이 부분은 댓글로 또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영상에 나오지 않은 내용에 대한 그 질문을 주셔서 팀 씨가 이게 또 뭐 답변을 해주신다든지 그러면 이메일보다도 오늘 영상은 댓글로 질문을 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또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예,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이 있으실 수 있으세요. 내가 뭐 한 10년 동안 IRA를 넣었는데 영상을 보고 나니까 내게 이게 뭔지를 모르겠다. 그러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예, 선착순으로 3분만 받을게요. 세 분만 이메일이 알겠습니다. 많아서. 예, 네. 저한테 이메일을 주시면 네, 예. 제가 당첨 여부를 이메일로 답장을 드리고 네, 갖고 계시는 플랜에 대한 리뷰는 제가 요번 영상에는 3분까지 선착순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완전 이벤트인데 이거. 이벤트 요새 아유 많이 또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 네. 채널에서 이렇게 이벤트까지 감사합니다. 네. 여기 뭐 집에 갇혀 있으니까 할 게 별로 없어서. 네. 네. 예, 좋아요. 네. 저희가 IRA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가 세금에 또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세금 보고하실 때 이 부분을 알고 또 지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한 거니까 세금 보고를 지금 하시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꼭 이 부분 회계사님하고 이야기하고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영상도 미국 생활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또 주변 분들에게 공유도 좀 많이 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